6강 수업이 좀 형편없었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내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수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6강 수업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지금 내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일단 두고 7강 가겠습니다. 자, 이 7강은 빈칸 추론이에요. 내가 이거 매년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제 고대 간 내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이제 놓고 이제 그때는 약간 소수정의 수업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빈칸 문제를 만나면 이제 시험 시간에 빈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말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압박감을 주는 문제 유형이 바로 빈칸입니다. 이 빈칸을 만나면 왠지 나도 모르게 뭔가 맞춰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뭔가 점쟁이처럼 뇌피셜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잘 읽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절대로 평가원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분들의 뇌피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봐라 하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3단계 공식을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요거 읽어보고 나서 우리 이거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타겟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칸 문장에 주어와 소재, 이것의 밑줄을 긋는 것을 바로 타겟팅이라고 했는데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고 누가, 무엇이, 어떤 행동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빈칸 바로 앞뒤에 문장에서 이제 밑줄을 치고 이제 타겟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엉뚱한 주어의 설명에 낚이지 않도록 하려고 시각적인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문장의 주어, 소재의 밑줄 긋기. 그리고 단서를 포착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문 내에서 앞에서 이렇게 빈칸 문장의 주어, 소재에 밑줄을 그었잖아. 자, 근데 그 똑같은 주어와 소재를 다룬 서술어 문장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문장들, 다른 지문 속에서. 알겠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이미 지문 어딘가에 이미 적혀 있는 핵심 서술어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 근거 문장을 지문 내에서 직접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뇌피셜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요 2단계에서 찾은 지문 속 서술어 단어들과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단어들을 직접 1대1 대조를 해서 소거를 해서 정답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이 빈칸 추론을 잘 풀 수 있는 3단계 공식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뇌피셜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을 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문장이 내 빈칸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잘 읽어볼까요? 강하게 보여주는 것, 무엇을 강하게 보여주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They apply. 인간이 적용하는 거야. Their moral concept. 그들의 도덕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도덕 개념을 적용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in particular situations or context.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인간들이 그들의 도덕적인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 이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그 주어가 인간이어야겠네. 그치? 인간들이 그들의 그 도덕적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찾으면 되니까 주어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딱 이거 지금 사람이네. people. typically weigh and balance 했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낼 때, 각기 다른 그런 고려사항들을 무게를 재고 균형을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변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우리가 다 쭉 끝까지 볼 이유가 있을까요?
앞부분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봤으면 중간에 but이나 however가 없으면 맨 뒤에 결론 부분을 가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알았지? 역접 접속사가 없다면 그러면 그냥 뒤에 바로 결론부로 가서 한 번 더 확인하는데 결론부가 너무나 명확하게 딱 드러나 있어요. The main point i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점은 이란 뜻이죠. 자, 요점은 that 한 다음에 neither A nor B가 나왔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소리인데 fixed attitude도 아니고 the force of situation도 아니다. 무엇이 determine decision. 그러니까 결정 짓는 것은 이런 고정된 태도도 아니고 어떤 상황의 압박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 나오네. 픽스드 된 거 아니라고 하고 어떤 압박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결정 내리고 뭐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저울질을 하고 이게 더 괜찮은가 저게 더 괜찮은가 한번 비교하면서 저울질을 해보고 균형을 맞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픽스드 된 게 아닌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죠. Neither fixed nor false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된 것도 아니고 그쵸?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바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답을 보자면 바로 flexible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niversal은 보편적인인데 자 이거는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봐. 보편적. 이거는 똑같이 고정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유니버설은 고정되는 거잖아. 보편적인 거. automated. 자, 이것도 기계적이라고 하는 건데 기계적도 보면은 고정돼서 바로 그 방식대로만 움직이는 거잖아. 유익하다고 하는 건 유익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유익한 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것 여기에서 그런 그 어떤 창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나가다 보면 플렉서블 하나 남는데 네 무게를 따라서 균형을 맞춘다. 자, 이거야말로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쵸? flexible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땐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일단 정확한 독해가 좀 덜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휘에 대한 확신이 많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해석한 게 이 내용이 맞나? 라고 망설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안 읽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망설임도 있을 텐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중간에 역접 접속사가 없다면 그냥 결론으로 바로 가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지? 여러분 일단 빈칸 문장의 주제, 소재의 주어랑 소재의 밑줄 꼭 그으세요. 그리고 지문 내에서 그 똑같은 주어나 소재를 다룬 서술어 문장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1대1 대조해서 정답 확정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계속 그동안은 문제 풀 때 첫 문장부터 보라고 계속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물론 첫 문장부터 보는 건 너무나 좋아요. 물론 글 맨 앞에 꼭 주제나 내지는 글의 소재나 중요한 어떻게 흘러갈 거야 라는 게 아예 안 나오는 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글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꼭 눈동자를 방황시키지 않고 꽂아서 읽는 것은 습관으로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어디에 문장부터 보라고 하지? 이 빈칸 문장의 주어 그리고 이제 소재 이런 것에 우리가 줄을 그으라고 하는데 이 문장 한번 보자. Putnam pointed to the decline. 감소를 지적했대요. 감소. In bowling leagues as a metaphor for social 어쩌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무엇에 대한 비유로서 무엇을 지적했냐면 바로 볼링 리그가 감소하는 것을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 그 팀전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팀이 줄어든 거예요. 그죠?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까?
딱 보면 바로 나와. 참여하지 않는 거 다 5번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풀 수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이제 문제를 풀 때 근거를 봐야 되잖아. 지금 봐봐. 여기 바로 뒷문장 보면 while more people were bullying than ever before.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링을 하는 반면에 리그 볼링은 dropped, 떨어졌어요.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40%까지 떨어졌어요. 1970년부터 1993년까지. 볼링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리그 볼링의 이 수는 감소했단 말이야. 40%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어든 걸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각자 볼링은 즐기는데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거 하지 않는 거거든. 그리고 첫 문장도 봐봐. As Putnam discusses in Bowling Alone. 자, 이거는 그 책을 써서 그 책에서 얘기한 거겠죠. There has been a notable decline. 아주 눈에 띄는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In face-to-face social interactions. 여기서 이것도 바로 근거 되겠네. 대면하는 사회적인 그런 교류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감소가 있었다라고 첫 문장에서 이미 딱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뒷문장까지 봤을 때 이거는 사회적인 참여, 내지는 이렇게 대면에서 서로 사회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감소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 볼링 리그의 감소를 든 것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 자꾸 해서 미안해. 그래서 지금 보면 anxiety는 아니죠. 불안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심리적인 상태죠. influence 자, 인플루언스 영향력인데 이것도 무슨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디벨롭먼트 발전되는 건 없었으며 maladjustment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 어휘에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휘 추론 문제 풀면서 여러분 접두어 알아두는 거 되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mal 하면은 이건 잘못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적응이에요. 여기 adjustment는 적응이고 부적응,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개념인데 글쎄 이게 지금 부적응하고 이런 사회적 참여가 많이 줄어드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this 이것도 접두어죠. 그죠? 일단은 접두어면서 engagement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결국엔 이탈, 퇴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여나 결속 상태에서 빠져나와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disengagement. 그래서 네, 답은 5번이 됩니다.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중간에 역접 접속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아니 지금 역접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쭉 해서 설명을 하고 내려가고 있고 무슨 흐름이 바뀌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빈칸이 있는 문장의 앞과 뒤에 근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바로 이 어휘 빈칸이었습니다. 여러분 쉽죠? 내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더 설명할 게 없어.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빈칸 유형 만났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이 3단계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항상 모든 문제 유형에서 계속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바로 문제 풀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연습 좀 해두셔야 됩니다. 빈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지? 빈칸 문장의 주어 소재에 밑줄을 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봐봐. The musical structure and social structure of the group. 그 그룹의 음악적인 구조와 사회적인 구조는 어떠하다. 이게 바로 빈칸 문장이었어요. 와우.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근데 어떤 지문이길래 음악적인 구조와 사회적 구조를 얘기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문장에 눈동자를 꽂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럭처가 여기 맨 밑에서도 반복이 됐었잖아. 근데 위에서도
또 이렇게 스트럭처가 나옵니다. 자, 이 문장 읽어보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앙상블, 합주단이죠. 근데 이거 몰라도 돼. 사실은 몰라도 돼. 자, 지금 봐봐. 일단 나는 제대로 해석을 해볼게.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합주단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그룹 역학이라고 하면은 그룹 내에서의 그 힘의 작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좀 딱딱한 분위기의 그룹인지 아니면 좀 민주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그룹인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룹 다이내믹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잘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만약에 앙상블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different structure를 가지고 있으면 different group dynamic, 그룹의 이런 힘의 역학이 달라지는구나. 아, 구조가 다르면 그룹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연결을 여기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 구조가 다르면 그룹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 음악적인, 물론 앙상블 모르면은 음악적인 게 왜 음악적이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보면 음악적인 구조와 그리고 그룹의 그 사회적 구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답은 1번이 맞을 거야. 여러분, seem to reflect each other. 서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자, 이게 첫 문장에 구조가 다르면 역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문장 때문에라도 이건 너무나 맞아 보여요. 그죠? 근데 나머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확인을 못했어. 그냥 바로 정답으로 내리꽂았어.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게 맞아. 그러나 불안한 학생들은 조금 좀 검증을 하고 싶을 거예요. 자, 우리가 social structure라는 요런 단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사회적인 구조와 관련된 어휘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democracy. 자, 이 단어가 나와 있는 요 문장 한번 볼게요. dynamics, 또 역학이 나오네요. inherent in the way the music is scored. 아, 자, 음악에서 scored가 나오잖아. 음악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score가 나오면 악보 아니면 악보를 쓰다 라는 동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is scored 했으니까 악보에 쓰이다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악보로 쓰여진 그 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역학은 dynamics. 역학은 afford greater opportunity. 아주 큰 기회를 줍니다. 무엇을 기회를 주냐면 for democracy in the group, within the group. 그 그룹 내의 민주주의를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dynamics inherent, the way the music is scored. 자, 여기에서 우린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뮤지컬 스트럭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democracy within the group 하면은 자, 이건 바로 social structure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뮤지컬 스트럭처는 소셜 스트럭처를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해요. 여전히 seem to reflect each other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 1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이 5번이었다면 속어법을 했을 거야. 근데 1번에 바로 답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1번이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사실 여기까지 그냥 뜨문뜨문 봤지만 become hard to clearly define 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지문은 그 구조의 평등한 특징, 어떤 구조야? 바로 구조가 다르면 그 그룹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뭐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말이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independent of each other. 서로 독립적이다. 그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첫 문장부터 얘기하고 있잖아. 두 요소가, 이 스트럭처가 그룹 다이내믹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라는 말은 완전히 충돌을 하죠. 그리고 reveal the tension within the group이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이 문장에서는 서로를 반영하는 것,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긴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후루룩 읽어 내려갈 때 눈에 띄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네, 바로 more equality라던가 interchangeably, 그리고 또 flexibility와 같은 어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텐션과는 아주 꽤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display a loosely related connection 이라고 했는데 느슨하게 연관된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 맨 앞에서 얘기한 요 앞문장만 보더라도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structure 어떤 구조가 다르면 그룹 내의 관계가 완전 달라진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may가 나왔기 때문에 루슬리 한 거 아닌가? 뭐뭐일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거는 굉장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지금 첫 문장에 딱 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seem to reflect each other가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공포를 갖지 마세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어휘, 빈칸 문장의 주어 소재 이런 것을 밑줄 긋고 자주 나오는 어휘도 들여다보면서 네, 첫 문장 잘 보시고 그래서 1대1로 대응시켜가면서 우리가 소거법으로 바이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오호,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이 앞에 있습니다. 주제라는 뜻이죠. 너무나 감사한 노릇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Children will engage with materials more purposefully 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들은 engage라고 하면은 관여하다, 참여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with materials.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라는 뜻이잖아. 그치? 네, 자료, 교재도 되고요. 혹은 재료도 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교재나 재료, 자료 이런 것에 더 많이 관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더 본다는 뜻이죠. more purposefully. 그러니까 더 목적을 가지고 자료에 오랫동안 관여할 것이다. for longer. 뭐 했을 때 이제 조건이 나오는데 when there is 어쩌고예요. 뭐가 있을 때, 뭘 할 때. 자, 여기에서의 주어부가 뭘까요? 바로 children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문 전체를 통해서 찾아야 하는 이 정보는 아이들이 교재나 재료, 자료에 더 오래 흥미를 갖고 몰두하게 만드는 어떤 조건, 방금 전에 제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나 상황, 이것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줄 이제 문장 잘 봤으니까 우리가 그 밑에서 한번 내용을 보자고. 물론 그 뒤에 보면은 따라서 something they are interested in figuring out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좀 더 알아내는 것에 관심을 갖는 어떤 것이라는 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뇌피셜 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지? 뇌피셜은 안 돼. 우리가 요 지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언제 더 흥미를 갖고 그 자료나 재료나 이런 것에 더 목적을 갖고 보려고 할까요? 밑에를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를 보니까 In studies of toddlers and preschoolers. toddler라고 하면은 이제 유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preschoolers 하면은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학자들은 발견을 했대요. 사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have found that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Children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죠. 근데 몰라도 괜찮아. 아이들은 engage in,
여기 또 engage in 나왔지. more exploratory play. 더 탐험적인, 탐색적인 그런 놀이에 더 참여를 하고 and use more strategies.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한대요. for testing evidence. 증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을 몰두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 뭐야? 더 탐색하게 만들고 그리고 증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전략을 쓰게 만드는 그런 자료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건 무슨 소리예요? 탐험을 하게 만들면서 더 많이 알아내려고 막 전략을 쓰게 만드는 것, 결국에는 알아내기 어려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로 뒤에도 또 있어요. A toy designed to be difficult to figure out. 그치? 알아내기 어렵게 디자인이 된 그런 장난감. 자, 그럼 이 장난감 머터리얼즈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 봤을 때 너무 괜찮은데? 우리 그냥 봐도 될 것 같아. 그 뒤에 무슨 but이라던가 however라던가 있을까요? 지금 봤을 때 딱히 보이지 않아요. 역접접속사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알아내기 힘든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1번 보면은 in a specific goal in mind.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글쎄요, 이거는 구체적인 목표라는 얘기를 안 하고 좀 알아내기 힘들 때 탐색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략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더 좋아한다고 했어. 이거는 1번은 그런 내용은 어긋납니다. 그리고 2번 some ambiguity involved. 아이고야, 이 ambiguity, 이게 모호함이라는 어휘예요. 요 뜻을 바로 안다면 이걸 고를 수 있겠는데 모호함을 모르면 못 고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합니까? 바로 속어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결과에서 variation, 변화가 거의 없을 때, 글쎄요, 변화가 거의 없으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는 거, 그럼 애들은 금방 실증을 느낄 거예요. 베리에이션이 있어야 아이들은 더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X고, external guidance from adults. 어른으로부터 그런 외부적인 지도가 있을 때라고 했는데, 아이고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어휘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네. 아까 여기서 자발적으로라는 spontaneously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려면 어른들로부터의 이런 외부적인 지도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on immediate reward available. 사실 그냥 뇌피셜로 하면 이게 제일 맞을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보상을 줘야지 애들이 바로바로 흥미를 갖지 라고 그냥 뇌피셜로 풀면 바로 고르기 쉬운 답 바로 5번인데요. 여기에서 리워드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연스럽게 2번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 ambiguity라는 어휘를 모를 수도 있어서 속어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휘들이 살짝 더 어렵습니다. variation도 나왔고요. 그죠? spontaneously도 알아야 하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어휘력이 더 있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요 ambiguity인 모호함, 요건 꼭 알아두시고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내용에서도 실험을 하잖아. 인원 스터디 하고 나왔지. 한 연구에서라고 하고 그 밑에 줄에 보면 in another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 이거를 다 이 연구 내용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연구 내용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의 결과가 이제 일반적 문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요 웬 문장에서 바로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inconsistent and difficult to interpret result. 일관적이지 않으면서 해석해내기 어려운 결과와 마주했을 때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쓴다. spent more time exploring 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이건 무슨 소리예요? 결국에는 목적을 갖고 더 길게 그 교재, 자료에 더 관여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봐봐봐. 지문 내에서 똑같은 주어나 소재를 다룬 서술어 문장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문장에서 주어부가 결국은 children인데 여기도 보면은 children이 주어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으로도 한 번 더 탐색을 해보신다면 explore 해보신다면 이것의 답 모호성이 어느 정도의 모호성이 있을 때라고 하는 답이 2번이겠구나 라고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내용 같은 거를 자세하게 보시기보다는 실험 내용이 중간에 나오고 결국에는 그 뒤에 그 실험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 진술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공략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알았지? 이 실험들을 다 외우지 말고 이 예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라라고 제가 1강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 그리고 도출되는 그런 결론이 일반적 진술로 나오는 문장을 찾아서 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방금 전에 찝어드렸던 그 지문 내에서 똑같은 주어와 소재를 다룬 서술어 문장을 찾기 이것 또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7강의 5번은 빈칸이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빈칸이 맨 앞에 있을 때, 맨 뒤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중간에 있을 때 여러 개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빈칸 문장의 주어, 소재의 밑줄을 긋고 지문 내에서 똑같은 주어, 소재를 다룬 서술어 문장을 찾고, 알았지? 이게 아주 중요했어요. 지금까지 풀 때. 그러면 지금 봐봐봐. 일단은 우리가 물론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지? 앞문장, 맨 첫 문장을 꼭 좀 보자고 했어요. 글의 방향이라던가 주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빈칸 문장이 있더라도 첫 문장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첫 문장 보겠습니다. 컨텍스트. 맥락은 is crucial. 중요하다고 합니다. 맥락이 중요하다. To the proper interpretation. 이런 적절한 해석과 understanding of linguistic utterance. 언어적으로 발화예요. 언어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뒤에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말이나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careful thinker. 아주 이렇게 신중한 생각하는 사람은 ought to keep in mind. 명심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possibility, 가능성, 무엇의 가능성? of drawing potentially misleading interpretations.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해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으로부터? 내용으로부터 하고 지금 뒤에 조건이 붙었어요. 아무런 주의가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이런 맥락이라던가 intention, 의도라던가 아니면 vocal emphasis, 그러면 음성 강조 아니면 punctuation, 구두법이지. 이런 것에 아무런 그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봐봐.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야. 그치? 이런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해석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빈칸 문장으로 볼 거예요. 근데 in fact 다음에 we should keep in mind 또 나옵니다.
왠지 재진술되는 느낌이죠. 우리 명심해야 된대요. 심지어 뭐조차도.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휘 있습니다. even이죠. 심지어 무엇조차도 can sometimes be used.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속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라고 붙었으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쓰일 수 없는 것인데도 때때로 그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희한하지? 그러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바로 가긴 조금 약간 지금 우리가 단서가 없어. 단서가 없어. 자, 우리가 지금 지문 전체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타겟은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을 속이거나 오해를 이제 하게 만드는 이 빈칸 속에 어떤 것입니다. 근데 얘는 평소에는 이렇게 속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even이 앞에 붙은 거야. 이걸 확인하시고 밑을 보는데요. 내가 얘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얘나 실험이 나오면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얘나 실험 밑에 그 내용을 이제 일반적인 진술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을 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 그냥 끝까지 계속 얘의 내용인데, 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것, 네, 따옴표로 묶여진 것을 정말 잘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봐봐. The mate was drunk today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선장이 써야 됐어요. 선장이 어떤 그 메이트, 그러니까 항해사인데, 항해사라고 몰라도 그냥 이 메이트에 대해서 그냥 같이 배를 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이 바르를 좋아한대요. 바틀 이렇게 되면 결국 술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이제 통제 불가능이었던 그런 배를 같이 타는 사람이 있었나 봐. 이거 항해사인데 이름 모르면 항해사가 메이트라는 거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선장은 이제 많은 여기 미스헵이 있었네. 많은 실수를 겪은 후에 써야만 했어요. 뭐라고? 이제 이 배의 항해 일지에다 쓰는 거야. The mate. 그 사람은 아마 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제 배를 같이 탄 사람, 그 사람은 was drunk today. 오늘 술에 취했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너무나 많은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쓴 걸 보고 그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는 복수를 합니다. His revenge. 그래서 뭐라고 써요? 이거 지금 his revenge he라고 했는데 이거 mate야. 항해사라고 몰라도 이 내용은 알아야 돼.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뭐라고 씁니까? The captain was sober today. 오늘 선장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 내가 계속 얘기했었지? 밑에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는데 정말 필요한 어휘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어휘의 경우에 써주는 거다. 그냥 어려운 단어라서 써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선장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복수로 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평소에 선장은 늘 맑은 정신이었더라도 오늘 술에 취하지 않은 것 자체는 명백하게 사실입니다. 그치? 평소에 계속 술에 안 취해 있었고 근데 오늘도 취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런 맥락 없이 이렇게만 적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럼 평소엔 맨날 취해 있었다는 소린가?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바로 mislead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뭐야? 사실이잖아. 근데 오해는 불러일으킬 수 있어. 메이트가 복수하려고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지가 맨날 취해 있었는데.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서의 정답은 뭘까요?
선장이 오늘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글자 그대로의 사실이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그래서 리벤지가 돼. 바로 literal truth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넣었을 때도 자 봐봐. 이 말 그대로의 진실이 속이거나 내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나요? 사용되지 않아요. 평소엔 진실은 진실대로 사용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때때로 심지어 이것조차도 이렇게 하기 위해, 속이기 위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정확하게 literal truth가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문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풀어라 공식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 공식이 다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세 개가 다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 서술어 문장을 찾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의 예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찾을 때 어떻게 찾았죠? 따옴표. 따옴표한 것 엄청 중요합니다. 따옴표와 또 뭐가 있었죠? 네, 밑에 나온 어휘. 지문 및 어휘.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 지문 밑에 어휘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적혀 있는 것은 절대로 피하시면 안 되고 일부러 찾아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은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1번. 이건 약간 예외적인 거였어요. 자, 근데 예외적인 거 너무 반가워요. 왜? 물론 공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것을 꼭 100% 다 들어맞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없이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북두칠성 같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참고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그 방향타를 전해주기 위해서 공식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잘 맞아왔다. 완전 들어맞을 때도 있고 한 3분의 2만 들어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에이 이거 뭐야 선생님 다 들어맞는 게 아닌데요. 야 이제 지문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알겠지. 지문이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공식에 의해서 단어만 딱딱 보면서 뇌피셜로 짜잔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지문이 이젠 안 나와요. 1등급 사프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양한 지문을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하나 좀 잘 보면서 이런 공식이 있는데 여기선 이렇게 쓰여졌구나. 여기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너무 공식을 또 믿지 말고 내가 앞문장 꼭 보고 뭐 따옴표도 보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꼭 보면서 내가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걸 알아가시면 됩니다. 제 수업에서는요. 최대한 어휘를 몰라도 잘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떻게든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휘 공부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특히나 이 수능 특강이다. 수능 완성 밑에 그 본문에서의 어휘를 찾아서 쓰는 문제가 있지요. 그것까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우리 어휘 조금이라도 더 알아갑시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8강에서 뵐게요.